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 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이제 미국의 지위를 생각하더라도 이번 회담의 내용을, 중요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동등성이라는 부분을 참 찾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제가 이제 붙였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해보면은, 자, 이번 이제 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핵무장,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고, 이제 간접적인 게 먼저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꺼냈던 것으로 봐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겠죠. 자, 지난 연말에 북한의 이제 무인기, 한국 용산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 그 건 이후로 이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주요 이제 안건이 될 거라는 예상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그 예상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이 진행이 돼서, 살짝 놀랄 정도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핵 협의 그룹을 신설했다 해서 한국의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너무나 무리한 요구고, 미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럼 세상의 패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저것을 남과 같이 공유해서 한다는 것은, 나토 동맹국들이 핵 우산 속에 같이 있다 하지만은 그 결정은 미국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시야에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거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서비스 멘트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은 한반도 핵무기 비배치, 미국 대통령의 핵 사용 정권, 저거죠. 이건 한반도 비핵화다. 그게 미국의 기조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저 점에 있어서. 자, 이런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저는 의제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 가지 지금 앞뒤 정황, 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쪽에서 한 행동과 말에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외교는 엄청나게 좀 고립됐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모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왜 미국은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대했을까? 이것도 참 재밌죠. 그 정도로 설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확인해 줬어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런 예민한 이야기를 미국에 가기 전에 했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뒤로 몰래 살짝 해야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들키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잘하는 그 방식대로. 근데 전혀 반대로 했어요, 이번에는. 자, 그 전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보좌관을 경질을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전에 이런 국가 간의 정상회담 어젠다를 사전에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물론 도청권도 있고 했긴 했지만, 미국과의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상이 밀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경질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 말을 할 때쯤 됐을 때는 우리가 핵 공유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확고하게 전달을 받았을 때였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협상 방식이 딱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밀실 정치에서 뒤로 하는 그런 행태로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하면은 그나마 마지막에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정성을 보여주면은 그쪽에서 우리 입장을 살펴줄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은 지난 연말에 죄송합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활보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정도가 훨씬 셌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미국의 제어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풀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상당히 동양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밀실 정치 형태 아닙니다. 국제 정치는 엄청나게 냉정한 것이고 미국은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똑같이 예상했던 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이거를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 실수했으니까 이번 좀 봐줄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지겠죠. 그걸 감수하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는 연초부터 이제 북한 무인기 사건 이후에 핵 공동연습, 공동기획, 즉 요번에 얻어내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북무인기가 용산을 배회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으며 그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자주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했다. 우리가 애써 해석해서 그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그때도 미국은 부인했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러자 자체 핵무장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중요하다. 부정적인 뜻을 표출했다. 이것이 지금 3개월이 더 지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조차 언급이 다시 됐고 그것은 다시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한꺼번에 한 계단도 올라가기 힘든데 한 번에 3단계, 4단계 미국의 최고의 동맹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 세상 누구하고도 심지어 영국하고도 이런 걸 언론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식 행위로 갖춰져 있는 거죠. 결정은 미국이 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 레벨에 같이 올라서겠다고 한 거예요. 취임하기 전부터 미운 틀이 박혀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먹힐 틈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계속 한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확실하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거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에 만족하라는 거. 핵 협의체 있으나 말하는 거 그거. 이 친구도 진짜 말이 안 되네. 이 세상에 누가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쓰는 데가 어디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한번 깨우쳐 준 거죠. 부드럽게. 그러면 이제 자체 핵무장 가능성 같은 부분은 더더욱 멀어진 거죠. 이제 확실히 하나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까지 이후에도 말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되면은 파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공교롭게도 미국의 기밀 문서가 노출이 되는 바람에 도청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도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또 지원도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썼더라? 악이 없는 도청? 이런 말까지 쓰면서 지금
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 누구 어떤 국가도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가 없어요. 뭐 우리는 지금 중국의 코앞이고 왜 미국한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조치를 미국이 할 리가 만무하죠. 옆에 일본도 있는데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회담 앞뒤로의 정황을 보면은 우리 외교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험 수위가 한 단계 또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거잖아요. 자,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낸시 펠로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우리 만나주지 않았죠. 만나주지 않은 것만 해도 미국이 분노할 일이었는데 우리 외교장관을 바로 중국으로 출장을 보냈어요. 펠로시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요청했고, 뭐 미국 때문에 중국하고의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뭐 잘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 즉 중국을 아시아의 주도국으로서 인정하겠다. 미국이 아니면 중국 가서 붙겠다. 이런 이야기를 풍겼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 수 있는 그런 노릇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의아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 갑자기? 그런데 이번 모습을 봤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기 전에 미리 무기 지원까지도 언급을 하고, 자, 미국의 자기 정권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한테 무슨 일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주권이 상당히 취약해졌다. 만에 하나 한국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를 한다든지 또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요청한 거는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한국에 갖다 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정권대로 하겠다. 그 전제는 또 뭡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것만 해주면. 이런 입장을 풍기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미국이 필요에 따라서 한국 정부, 현 정부가 원하는 걸 해주고 대신에 중국을 적으로 삼아라. 중국을 상대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해라. 별동대 역할을 해라. 그럼 하겠다. 이런 인상까지 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난번 펠로시 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들의 입장을 봤을 때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한국 정부를.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미 못이 박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못이 박힌 걸 확인했고 그렇지만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이니까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공기돌처럼 지금.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건 작년 5월 달이죠. 22년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한국으로 와서 했는데 원래 계획은 하루를 비워서 2박 3일인가 일정이 그랬죠. 원래 하루를 비워서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던 의도가 강하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마지막에 그 일정을 취소를 하고 갑자기 일정이 이제 갑자기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경호 문제도 있고 이래서 미국의 지하 벙커를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죠. 그렇지만은 결국 통화를 했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각을 세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걸어놓고 갔죠. 그러면서 그 당시도 이미 쿼드 가입을 요청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에는 쿼드 가입보다 더한 것을 요청했죠. 미국의 핵무기를 같이 쓰겠다. 우리가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만큼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어요. 부담을. 겁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그래서 먼저는 지난
서울상공의 무인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노했고 이번에는 노했죠. 그건 우리의 사정이고 너의 개인 사정이고 한국의 사정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너 개인의 사정이다. 그때 바이든이 이제 방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죠.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김정은 만날 용이 있다. 쿼드 가입 안 한다. 문재인과 통화했다. 바이든의 입장은 한결같아요. 예, 그 사이 여러 일을 벌렸죠. 예, 우크라이나전 또 그들의 우방국의 하나인 독일의 가스관 폭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한반도에 있어서만큼은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견지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북한과 한때 사인 직전까지 갔던 종전선언 그 카드를 계속 살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전선언의 가치는 지금 더 커지고 있다. 왜냐?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절대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붙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져나옴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화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북한이에요. 예. 이제는 남한 정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카드는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이번에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바이든의 입장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두드렸죠. 속을 다 보여주면서까지. 국제 간의 외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다 하면서까지 간절히 원했으나 결국은 바람을 맞았죠. 그래서 미국은 국빈 초대다라는 것을 어루만져 줬죠. 네. 그래서 제가 회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겁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이거는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호주 같은 나라도 호주의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노동당 출신의 총리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강제했죠. 예, 핵잠수함 사게 만들었잖아요. 호주는 가능한데 이게 다 중국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의 코앞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북한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래서 남한이 핵 무장을 하게 되면은 북한권이 물 건너가게 되고 그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확 강력한 집착지로 붙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미국이 망조가 들기 전에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미국하고 협의도 안 되는 것을 진짜 강대국 두 나라가 다투고 있는데 한쪽 편을 드는 공개적으로 참으로 강하지 않은 나라로서는 하기 어려운 예상 밖의 행동을 말을 했죠. 예. 순방 전에. 지금 봐서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내고자 했던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간절한 시도였다. 정성이었다. 이렇게 봐지지만은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러시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죠.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로부터 다 고립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한 겁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자, 그리고 한편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7의 완성형을 이제 3월 16일에 보여줬고 한 단계 더 발전된 고체 연료 로켓, 즉 훨씬 사전 타격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걸 4월 3일을 보여줬어요. 이걸 다 미국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 행동이에요. 네. 이 말은 자, 이것을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데 내가 바로 막아줄게. 나도 죽을 뻔했다. 예? 나도 당신의 안보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당신의 핵무기를 우리가 쓰게 해다오. 아니면 우리가 만들게 해주든지. 예. 이런 유화적인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예. 미국도 처음에는 그게 막
얘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알았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이건 좀 어려운 일이야. 하면서 어루만 주고 있어요. 왜냐? 미국은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바이든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핵심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예. 중국을 구석으로 몰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희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미국이 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중국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경제의 출구가 필요해요. 예, 달러가 돌 수 있는 곳이. 즉 이거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북한의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력까지. 북한이 더 여유가 있고 윤석열의 여유가 더 없어요 지금. 자, 이 와중에도 미국의 바이든은 남한 핵무장 안 돼. 즉 북한의 입장을 들어준 거예요. 한반도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 북한은 핵무장, 강력한 핵무장, 남한은 비핵화. 이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유지를 말한 거예요 이번에. 이 현상 유지를. 그래야지만 북한의 핵을 덜어낼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 핵심 세력들은 이 점을 몰라요.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고 이것을 윤석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자,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과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관계 정상화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무역할 거 다 하고 여행 갈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일본이 우리한테 처신했던 부분을 좀 부끄러워서 어떻게 좀 주워 담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 실효적인 효과는 이미 없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관계 정상화를 한 것도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기시다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쳐다볼 때 그래? 그 예전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도 뭐 독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독도를 폭파할까 이런 말을 하더니 그다음 대통령 바뀌니까 그 말 쑥 들어가고 뭐 한일 관계는 그런 부분에서 나아진 건 없었는데 너도 또 다음에 새로 대통령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도 뭐 그렇게 인기는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뜰뜰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일본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이야기를 CR이 맥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옆에 한국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북한의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나랑 같이 사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핵무기인 것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 원폭을 맞고 패전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미국이 만약 그래 오케이 해줬다. 그 다음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일본하고 각을 세운다. 그럼 그 핵무기가 일본을 향할 수도 있다. 우리도 핵무장 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절하기 어려워요. 현 상태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한국이 핵무장 한다 그러면 일본의 핵무장 주장을 그냥 내치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래 CR이 안 맥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속내만 다 드러났잖아요. 기시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하고 똑같아요. 러시아랑 똑같아요. 이거 못 믿을 친구네. 예. 자, 그러면은 미국한테서는 이미 알았어.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래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러시아, 중국, 일본 똑같은 취급이 된 거예요. 지금 고립됐다는 거죠. 본인의 처신과 말로써.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정치논평 98편에서 다룬 이야기인데 한미 정상회담 쟁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죠. 한국 핵무장이라는 부분하고 담대한 구상 시행. 이게 두 개 다 어젠다에 다 있어요. 지금 한국 핵무장 끄는 물을 건너간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이제 두 번 다시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협의체 있으니까 협의체로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 결론은 미국이 내려.
이런 거잖아요. 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실패예요. 이번 정상회담은. 그걸 어젠다에 올릴 입장에서는. 미국이 살려놓은 카드가 있죠. 담대한 구상은 남아있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삼는 건 뭡니까? 그래야지만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과 협상을 해야지만 북한이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거고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서로 빈정이 상한 러시아와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만큼 거대한 적입니다. 미국한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아직도 절대 전능한 신의 국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흐름을 못 읽고 있어요. 많은 신호들이 나와서 그 방향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는 의사결정이 우리 정부에 있는 유관 기관들한테 얼마나 수많은 브레인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 많아요. 엄청나게. 그거하고 전혀 다른 그들만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던 많은 조직과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라고 할까? 내 존재는 뭐지? 이 괴리감은 뭐지? 그런 이질감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세겠죠. 높이 갈수록. 자, 그 와중에는 내년에 이제 선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번 여름 전까지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보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여름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해줘야 돼요. 다른 형식을. 그리고 이번에도 늘 미국은 선거 날짜가 같잖아요. 11월. 예. 그래서 이번 가을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저는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대한 것은 그 사전 정치 작업이다. 윤석열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다. 시킨 대로 하라고. 자, 윤석열은 그 기회를 다르게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도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파국으로 가요. 파국으로. 북한보다 더 고립될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북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 즉 그것은 국교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예. 그럼 러시아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구도가 급변해요. 구도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일본은 아무 말도 못해요. 어버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자, 마음이 급해져서 그때 중국한테 달려간다? 중국? 이거 해결해주기 어려워요. 왜냐?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미 신뢰를 상실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에서 고립돼요. 시킨 대로 하거나 아니면 자폭하거나. 쉬운 먹잇감이 돼요. 그럴 공산이 커요. 이거는 미국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서는 양보, 배려, 그래 너 하나 줬으니까 이번에 내가 하나 줄게 이런 게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 미국의 상황이에요. 예. 그게 지금 내년 선거 전까지, 자, 선거 전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내년 봄, 여름 정도까지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작년 10월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중차대해요. 예.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 미국은 그냥 강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 위기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미국의 힘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미 도구로 전락한 상태다. 오히려 문제 소재가 많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각이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미 한반도 비핵화예요. 예.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남한 때문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핵무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때까지 보여준 어떤 다른 외교 정책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요. 그 중국과 일본의 신뢰를 상실했죠. 예. 국제적 고립됐어요. 예. 그런데 국빈 방문을 했다?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전에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국들, 북한을 포함해서 무리한 행보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고, 미국의 뜻이 지금 확실해졌죠. 그걸 따르지 않고 본인만의 어젠다를 추진하면, 즉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 북한하고 수교할 거니까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담대한 구상, 현실을 옮겨주세요. 근데 거부한다. 다른 방식을 찾는다. 그러면은 전 세계 공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돌았습니다. 한순간에. 국내 언론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어떤 패거리 문화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여기서 미국이 만약 관여하게 되면은 그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해요. 그들의 태도는. 박근혜 때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때보다 의혹은 더 많아요. 수습거리기 시작하자면. 예. 그런데 그걸 모를 가능성이 커요. 모를 가능성이.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